자, 이제 여러분이 정책론 출제 경향까지 봤고요. 자, 이번은 투자론인데, 이 투자론에서는 매년 한 7, 8문제 출제를 했는데, 올해 시험에는 우리 9문제가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론은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많이 출제하죠. 9문제니까 여러분이 22.5%가 출제를 했는데, 이 투자론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우선 여기 단원 오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 보통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주 내용들을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또 경영학 학생들이요,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당연히 어렵죠. 부동산학, 경영학 쪽에서 어려운 부동산학은 또 훨씬 더 어렵다고 보면 돼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 투자론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두뇌가 다 퇴화됐어요. 네? 25세 이후는 다 퇴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투자론 공부 잘하면요, 치매가 5년 뒤로 예방이 돼요. 네, 암기를 해다 보니까 손해가 열려요. 투자론 공부할 때 보면요, 나중에 머리가 아프세요. 아픈 거 당연하거든요. 기억을 하니까 손해가 열려요. 그럼 아프면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수식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 예? 우리 한창 나중에 헷갈려요.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한 30개 가까이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론에서는 또 계산 문제도 또 많이 내요. 또 투자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보통 4, 5문제가 나오는 또 단원이 또 투자율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론을 정복하면 결론은 고득점으로 갑니다. 자, 그럼 투자론에서 우리가 출제할 때는, 자,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겠죠. 자,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을 우리는 취득을 해서 일정 기간 우리가 보유를 합니다. 뭐 여러분이 5년 보유하다가 팔 수도 있잖아요. 운영하다가 뭘 한다? 처분을 하는 이 단계가 투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 기간 동안 운영하는데 여러분은 뭐를 얻고 있죠? 운영하면서 뭐 상가 점포일 경우에 뭐를?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임대료 수입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소득 이득이란 말이에요. 소득 이득. 전문 용어로. 그래서 시험 문제, 뭐 작년에도 소득 이득이 나왔거든, 지문에. 그럼 소득 이득은 보유 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이다. 여러분 뭐 상가, 여러분 분양받아서 한 5년 운영하다가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처분 시에는 뭐가 나오죠? 처분 시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나와요.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인데, 이 말은 부동산을 처분 시의 가격과 뭐를? 취득 시의 가격을 뺀 거. 예? 세금이나 이자는 없다고 우선 보고 처분 가격에서 취득 가격 뺀 것을 우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입니다. 이걸 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본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면요, 보유 기간 동안의 소득 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여러분 요거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예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잘 해야 돼요, 부동산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요, 이 부동산을 모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외국에는요, 어릴 때부터 금융을 가르쳐요. 6살, 5살부터. 근데 우리는 금융은요, 대학교 들어와서 또 전공자만 배워요. 여러분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에 이번엔 1학년부터 이 금융이론이 들어가요. 금융 지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 투자 금융 쪽이 여러분이 이제 평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필요로 하는 용어들입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그럼 총 투자 금액은 뭐가 있냐 하면요. 총 투자 금액은 내 돈이 있거든요.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해.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지분. 여러분 지분 투자한다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지분이 얼마냐. 자기 자본이고 내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가격이 비싸요.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뭐다?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이 타인 자본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은 뭐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요. 이 타인 자본, 대출금을 여러분 부동산에서는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험 문제 이걸 출제 안 할 수가 없어. 뭐를 출제하냐 하면은 이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뢰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지뢰는 레버라고 하거든요. 레버. 그래서 지렛대를 우리는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있는데, 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두 손으로 들어올리면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뢰를 이용해서 들어올리면은 쉽게 들어올릴 수 있어요. 부동산도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내 돈을 모아서 투자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취득하기가 어려워요. 내 돈 모아서 투자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뭐를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지렛대 효과인데,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항상 뭐를 이용해야 돼?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 즉 차입금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차입금을 잘 이용을 해야 돼. 요 타인 자본을 잘 이용을 해야 뭐가 바뀌느냐? 부채 비율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 뉴스 신문에서 또 많이 듣는 용어죠. 자, 여러분 뉴스 신문에서 정부는 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부채 비율이 뭐냐 얘기지. 그럼 부채 비율은 얘기죠. 총 투자 금액,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 금액이 타인 자본을 얼마 조달할 거냐. 그럼 타인 자본을 우리는 부채라고 하는데, 이 타인 자본, 부채를 얼마 조달할 거냐. 그럼 총 투자금에서 타인 자본을 뺀, 그럼 나머지는 뭐를 조달한 거야? 내 돈, 자기 자본, 지분을 조달한 거지.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얼마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내 돈을 얼마 투자할 거냐가 결정이 돼요. 그럼 이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부채 비율이거든요. 22회, 23회, 24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올해 시험에 여기서 출제를 또 한 문제 했는데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시험에 뭐 냈어요? 분수, 요걸 분수식이거든요. 분수식인데 요 밑에를 뭐라고 해요? 분모. 요거는 분자. 그러면 요걸 출제를 했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분에 대한 부채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뭇에 대한이거든요. 이때 요 지분이 분모고요. 부채는 뭐다? 분자거든요. 근데 시험에는요, 어떻게 낸 줄 아세요? 부채에 대한 지분으로 출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분모가 뭐고 분자, 이걸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어? 원래 정답 지문입니다. 원래 지문 부채 지분 이렇게 출제했어요. 뭐를 출제한 거야? 부채 비율, 개념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 원래 점수 거저 주려고 낸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채 비율이 변화를 통해서 지분은 뭐죠?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나 변하느냐. 자기 자본.